예, AI 알고리즘.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I 알고리즘 강의를 맡고 있는 어, 담당 교수 닥터웨어 양진우입니다. 자, 먼저 시작하기 전에 공지 하나 하고 갈게요. 이제 중간고사 대비 좀 하셔야 된다고 이제 수업과에서도 이제 왔기 때문에 중간고사 이제 공지는 조만간 할 거고요. 문제는 당연히 쉽게 될 겁니다. 볼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20문제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은 날짜는 정해져 있길래 보는 금요일 날 시간이고 구글 설문지 형태로 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제가 올려놓으면 그날 안에 하셔가지고 오시면 그 순서 시간 나오잖아요. 설문지 형태로 나오니까 그 시간 하시고, 만약 그 시간이 오버해서 만약 금요일 날 제가 올려놓을 건데 이 시간 맞춰가지고 가능하면 올려놓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 토요일 날 뭐 이렇게 하신 게 이제 나중에 답변이 왔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공평성 때문에 좀 감점 처리가 한 20% 된다. 원점수에 늦게 내도 받아는 주는데 감점 처리가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일단은 저기 뭐냐 저희가 그 파이썬 특강을 원래 우리 이 수업 때문에 파이썬으로 AI 알고리즘을 하는 것 때문에 특강을 이제 제가 진행을 했었는데 마무리가 다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크롤링 특강은 지금 아마 기존에 신청하셨던 분들 거의 우리 수업 듣는 분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달 말까지는 아마 구글 드라이브에서 그 담당 교수님께서 찍어 놓은 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여기에서도 다음 몇 개 데이터 마이닝 수업 들으시면 이제 크롤링은 필수거든요. 크롤링과 기존 데이터 다운받은 걸로 자기 이제 하는 거랑 아니면 공공 데이터에서 API 가져와서 데이터 분석하는 거 이제 이런 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세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이 정도 아시면은 대학원 수준까지 한다. 기초적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시려면 일단은 빨리 익숙해지셔야 될 것 같아요. 크롤링 하는 기법 자체는요. 그래서 다음 학기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파이썬으로도 하고 R로도 하시면 둘 다 하면 좋긴 하는데 너무 한 학기에 욕심이기 때문에 좀 그런긴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구글 드라이브 형태로 파이썬을 원래 여기랑 물론 공지도 하겠지만 기존 학생도 그렇지만 알고리즘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보니까 특히 여기 지금 보시면 다 definition, def 즉 함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좀 있고 파이썬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에서 이제 문의하신 분들도 좀 있으셔서 아마 여러분이 폼은 반복문까지 아마 기초 프로그래밍에서 배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폼은 반복문 있는 데부터 원래 하려고 했던 함수 뒷부분까지 원래 진도 나가려고 했던 부분까지를 매주 조금씩 업데이트를 해드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같이 보시고 업데이트 되면 하도록 하고 그거는 이제 공지사항에 올려놓는 그 사이트를 보시고 하시고 왜냐면 이렇게 에버렉으로 찍어서 여기다가 바로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은 이 수업 체크 진도일로 돼버리기 때문에 구글 드라이브로 올려가지고 제 블로그나 이렇게 연동해가지고 할 테니까 아마 이거는 블로그에는 올리지 않을 것 같아요. 유튜브나 이런 데는 올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딱 볼 수 있게끔만 아마 5월 말 아니면 6월 초 그쵸? 이 정도까지만 볼 수 있게끔 기간이 한정돼서 할 생각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고 참고로 또 ADSP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공고를 지사항을 제가 수정 변경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도 사전에 신청하신 분들이 좀 있긴 있으세요. 근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나 방역 문제 그쵸 이게 또 신고를 해야 된대요. 와서 또 검사도 하고 여러분 알다시피 잘못했다가 집단 감염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도 이렇게 온라인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그래서 6월 이후로 일단은 하고 또 온라인 오프라인하고
병행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하는 걸 지금 잠정적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하셨던 분들 계속 하시겠다는 분들은 제가 이제 확정을 향후 일정이 나오면 확정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아시고 진행을 할게요. 2분 탐색입니다. 2분 탐색. 2분 탐색은 이거부터 하는 이유가 있어요. 삽입 점령 하긴 할 건데 이제 이게 쉽습니다. 그리고 삽입 점령은 좀 설명할 게 많아요. 여러분 많이 헷갈려 하시고 어려워 하시고, 그래서 삽입 병렬 여기까지 이렇게 진도를 일단 나가는 걸로 오늘 해볼게요. 그리고 2분 탐색하고 이제 원래는 그래프인 트레를 이제 좀 나중에 나오는데요. 하는 김에 2분 탐색과 2분 탐색 트리는 이제 이론만 이런 식으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2분 탐색은 쉬워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고, 요걸 보면은 이게 왜 효율적인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료가 크기 순서대로 정렬이, 이게 조건이 하나 있어요. 정렬이 돼 있어서 크기 순서대로, 그러니까 1, 2, 3, 4 이런 식으로 정렬이 n까지 돼 있다. 이런 여러분들이 리스트가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중에서 특정한 값이 있는지를 찾아 그 위치를 돌려주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겁니다. 만약 없으면 마이너스 1. 왜 마이너스 1이냐? 우리 0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여러 말다시 리스트에서 A에서 이게 파이썬이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데, 마이너스 1이면은 끝자리, 그쵸? 왜? 그래서 여기가 자리가 n-1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돌려주는 걸로 이렇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저도 처음에 이해 안 되고, 왜 마이너스 2야? 0도 아니고 없다고, 그치? 근데 그 이유는 결국 이 리스트에 없으니까 이 끝자리로 가서 새로운 자리 숫자를 기다리는 거죠. 이 리스트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리스트가 순서대로 정렬되어 있으므로 훨씬 빠르게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2분이라는 건 바이너리죠. 이진법 할 때도 바이너리라고 하죠. 자, 2분 두 개로 둘로 딱 나누는 거야. 이게 어떤 우리의 덩어리로 이렇게 메모리가 딱 있으면 이걸 반으로 뚝 쪼개가지고 한다 이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게 빠릅니다. 왜 빠르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 소개팅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소개팅에서 그런 경우 있죠. 특히 여성분들은 더 많을 것 같아. 저는 여성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저도 뭐 입지?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 중요한 날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옷장을 열어요. 옷자리 정렬이 안 되어 있으면 한참 찾죠. 근데 이제 보통은 겨울옷, 여름옷 이런 식으로는 나누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이제 옷을 여기 걸려있는 옷걸이에 걸려있는 걸 하나씩 하면은 그 우리 n번이죠. 하나씩 다 찾아요. 그 중에 이거는 n번, 최악일 때 n번이고, 아니면은 뭐예요? 중간에 발견하면 꺼내가 입는 거고, 또 이제 바지 칸이 있으면 바지도 처음부터 모르면 다 꺼내보고, 어디 또 알고 봤더니 이게 어디에 들어가 있네?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다 꺼내가지고 또 찾아야죠. 시간이 엄청 걸린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요런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을 배워놓으면 이건 바로 또 생활에, 우리 순차 탐색은 한마디로 NGD 기법이죠. 노가다 우리가 항상 쓰는, 그쵸? 준비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은 항상 뭐예요? 몸이 고생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알고리즘을 배워놓으면 좋은 게, 우리가 이렇게 정렬을 해놓고, 그게 솔트라는 기법이죠. 솔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찾는 게 있을 때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가. 자, 이걸 알고리즘을 아냐 못하냐가 여러분들이 회사를 나중에 갔을 때 야근을 하고,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을 쉴 수 있느냐, 아니면 그날 또 출근해서 뭐 욕하면서 밤샘 작업을 할 거냐. 그게 이 알고리즘을 아냐 모르냐의 차이예요. 네, 여러분들이 어떠한 방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찾는 게 바로 알고리즘이잖아요. 이게 파이썬으로 이거 돌려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결과를 내가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대부분 알고리즘 강의 보시면 의사 코드로 가르쳐요. 이론 중심으로. 아니면 오늘 이진탄스트는 그렇게 가르칠 건데, 그런데 대부분은 또 C 언어로 가르치고요. 공학 쪽에서는. 왜? 그렇게 배우셨으니까 그대로 가르치기 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 보시면 탐색할 자료를 둘로 띵 나눠가지고 찾으면, 자, 얼마나 뻔하겠어요. 여러분 옷이 쭉 있는데 이거 찾는 게 없어. 이렇게 찾을 수도 있지만 딱 나눠가지고 쫙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찾아. 그런 다음에 없네. 여기 보니까 다 여름옷만
있네.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셔가지고 이쪽 거꾸로부터 여기서부터 찾는 거예요. 그게 더 빠를 수 있겠죠. 일상생활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대신 정렬이 돼 있으면 엄청 빠르게 찾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렬이 돼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이 조금 걸려요. 자, 이거 보시면 탐색할 자료를 둘로 나누어 찾는 값이 있을 법한 곳만 탐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여러분 어디다. 보통 여러분이 지저분하게, 저도 그렇지만 어렸을 때는 지저분하게 막 놓여 있는데 엄마가 치면 뭐 한이죠. 왜? 내 나름대로 어디 있는지 알거든, 대충. 그쵸? 근데 정리를 해버리시고 어디다가 쑤셔 넣으셔가지고 그냥 못 찾아서 엄마하고 맨날 싸웠죠. 남의 같지 않죠? 그렇죠. 저도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생활을 지금도 하고 있다? 전 중학교 때 한참 질풍노도의 시기 때 그때 이랬거든요. 중학교 수준에서 여러분들은 정신연령이나 생활습관이 머물러 있다. 반성해야겠죠. 곧 졸업하시는 분들인데. 자, 실제 직장 가면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알고리즘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탐색할 자료를 둘로 나누어 찾는 값이 있을 법한 건 여러분 다 알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그 자료를 하나하나 찾아야 하는 한 땀 한 땀. 말은 이러죠. 하나하나 찾아야 되는 순차 탐색. 결국 이게 NGD. 노가다 기법을 쓸 거냐? 아니면 원하는 자료를 훨씬 빠르게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반띵해서. 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전으로 내가 우리 알고리즘은 좀 너무 A니까 뭐라 할까요? love라는 단어, 그죠? 사랑 좋아요. 자, love라는 단어 뭐 알겠지만 이게 아마 세 개냐 만약 없다고 해보세요. A, B, C, D 이렇게 L이라고 라벨링이 안 돼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자, 순차 탐색은 뭐냐면 A부터 한 장부터 한 땀, 이게 아마 뭐 618쪽이라면 그 중에 이게 520중에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A부터 그쵸? 하나 한 땀 한 땀 다 찾아요. 그러면 n번이니까 520번을 찾아야죠. 장수만. 자,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책이 있으면 반으로 띡 해요. 한 520쪽 정도? L이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딱 찾아보니까 열었던 게 618쪽이야. 그러면은 펼친 곳에 앞쪽은 찾을 필요 없죠. 내가 중간쯤 딱 열어보니까 520인데 이건 618쪽에 있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찾을 필요 없죠. 520쪽까지는. 우리도 그러잖아요. 만약 여기 D, F, G, H, I, J, K, L, L, 그쵸? K죠? K까지 찾을 필요 없는 거잖아. 여기 K 나오고 그 다음 L 나왔네?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봐보죠? L부터 찾으면 되잖아요? 그거죠. 그래서 현재 펼친 곳에서 뒤쪽에 적당한 걸 찾아보니 710쪽이야. 그래? 또 반띵해. 그렇죠? 예를 들어서 610에서 나머지 반띵해. 딱 봤더니 710쪽 나왔어. 찾고자 하는 쪽수가 펼친 쪽보다 작죠? 이번에는 710쪽보다 618쪽이 적잖아. 내가 찾고자 하는 love라는 단어가 있는 게 618쪽에 있으면. 이해되시죠? 뒤쪽은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시 앞쪽으로 책을 펼쳤더니 613쪽이 나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죠? 찾으려는 쪽수와 가까운 쪽까지 왔으니 이제 한 장 한 장씩 넘기는 거예요. 이제 가까웠어. 그렇죠? 613쪽이. 618쪽이 나면 탐색을 멈추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L이 나왔어.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찾아보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책을 적당히 펼쳐서 쪽을 비교하고 찾고자 하는 쪽이 있을 방향. 그게 앞인지 뒤인지 다시 탐색하는 과정을 우리가 이분 탐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찾으려는 쪽이 이제 몇 쪽 안 남았어. 그러면 이제 한 장씩 넘기면서 찾는 과정은 순차 과정하고 순차 탐색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를 쓰는 거예요. 반씩 팍팍팍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부터는 가깝네 하나씩 이제 찾아보는 거죠. 바쁘다. 그러니까 정렬이 돼 있지 않으면 좀 힘든 거죠. 책에서 특정한 쪽을 여러분이 찾을 때 이분 탐색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알다는 거죠. 책의 쪽수가 1번부터 2페이지, 3페이지 이렇게 1부터 차례대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걸 여러분이 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왜냐? 책의 쪽번호가 이미 정렬되어 있죠. 그래서 정렬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이제 겨울옷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제 정리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마다 기준을 정해서 정렬을 하시라고요. 어차피 또 이제 한참 맡길 테니까 드라이 클리닝 맡기건 빨던 해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오늘 이 알고리즘을 그쵸 여러분들은 이제 배운 사람이에요. 여성분이면 배운 여자고 남자분 배운 남자예요. 그렇죠? 적용해 보시는 게 가장 이것을
한번 몸으로 해보면, 생활 속에 해보면 이제 체화가 된다는 거죠. 책의 번호가 이미 정렬이 딱 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을 때, 나 오늘 뭐 입고 갈까? 오늘 스키장 가는데? 그러면 그쵸? 어딘지 알잖아요. 그래서 특정 쪽의 앞쪽을 찾아봐야 할지, 뒤쪽을 찾아봐야 할지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죠. 여러분 큰 호텔 가면은, 저희 옛날에 프론트 진행할 때 한참 찾아보고 별관 예약하신 분들 있어요. 근데 별관이 새로 지어가지고 연결 통로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참 헤매가지고 30분 헤맨 다음에 왜 안내 안 해줬다고 그러면서 막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분명히 설명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번호가 이런 표가 있는데도 딴 데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711에서 750번면은 이렇게 가셔야 되잖아요. 내가 730번 되면은, 그렇죠? 760번부터는 이렇게 가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이정표가 딱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 역시가 탐색 문제죠. 바로 우리 호텔에서 바로 응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 보면 743호를 해요. 어디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 그러면 엘리베이터로 7층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표지판을 보고 오른쪽에 있는 방 무시하죠? 왼쪽만 가면 되잖아요. 복도가. 봐도 이게 이분 탐색이에요. 그렇죠? 탐색할 범위를 절반으로 줄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잘 몰랐지만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은 직감이나 남들이 야 너는 이것도 몰라? 혼나면 그렇군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죠. 이게 알고리즘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뭐냐면 어떻게 하는 방법을 체계화한 것뿐이에요. 왼쪽 복도로 걸어가면서 방문에 붙은 방 번호를 이제는 어떻게 해요? 751호부터 이거 할 필요 없이 750번부터 이제 이거는 거꾸로 가야겠죠. 743까지 하나하나 비교해서 가는 건 이제 순서 탐색이죠. 여러분은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렬된 리스트에서 특정 값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36번이에요. 여기 쭉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하나씩 이제 찾는 게 우리가 했던 순서 탐색이에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이 반띵 딱 절반이 어디 있지? 그러니까 중간이 25네. 그렇죠? 딱 보니까 그렇게 하고 중간 위치에 위치가 번호가 4가 중간 위치죠. 여기. 그래서 하니까 값은 25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값이 36하고 비교합니다. 그래서 36이 25보다 크죠. 36이 리스트 안에 있다면 반드시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죠. 이게 뭐예요? 크기 순서대로 지금 정렬이 돼 있죠. 이 정렬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즉 리스트에서 25보다 오른쪽에 있는 값만 하면 되죠. 이쪽은 생각할 필요 없죠. 버려버리면 되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36, 49, 64, 81이 있어요. 거기서 중간값 찾으면 돼요. 그래서 49와 64의 한가운데 중간 위치가 되는데 두 자료 중 앞에 있는 값이 49를 중간 위치로 뽑습니다. 그 다음에 36하고 49를 또 비교해요. 그러면 36이 49보다 적죠? 그러면 처음 비교한 25보다는 오른쪽에 있고 49보다는 왼쪽에 있죠? 하나밖에 없죠 지금? 그쵸? 그러면 위치 번호 5죠. 여기 보시면 0, 1, 2, 3, 4, 5 그쵸? 그러니까 36이 중간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찾는 값 36이 중간 위치 값과 가분으로 뭐예요? 위치 번호 5를 결과 값으로 돌려주고 종료하면 되죠. 이해되시죠? 이 그림. 쉬울 거예요. 이거는. 자, 이분 탐색 알고리즘은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일단은 중간값 딱, 그러니까 우리가 딱 있는데 절반으로 쭉쭉 땡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찾는 값하고 중간 위치 값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 중간에 있는 값은 미드 값이죠. 그리고 만약 같으면 원하는 값을 찾은 거니까 그냥 반환하면 되죠. 그러다가 여기 뭐지? 이러면 진짜 대박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데 찾는 값이 중간 위치 값보다 커. 내가 찾는 값이. 이게 지금 25인데 아까 지금처럼 내가 원하는 게 36이야. 그러면 요거 다 무시하죠? 요거 30 큰 거대로 가면 되잖아요. 오른쪽을 대상으로 탐색하면 되죠. 만약 찾는 값이 딱 봤는데 중간 위치 값보다 적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17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작죠? 이게 더 크잖아요. 그러면 여기 필요 없죠? 볼 필요도 없고 이쪽에서만 왼쪽에서만 찾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반복하면 됩니다. 또 거기서 중간. 이해되시죠? 그래, 자료의 중간부터 시작해서 찾을 값이 더 크면 오른쪽으로.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중간 딱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찾을 값이 더 크면 오른쪽, 작으면 왼쪽. 그래서 점프해서. 그러면 점프할 때마다 반씩 계속 나누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찾으면 되네. 이제 찾는 값은 그러면 또 반. 그쵸? 보고 또 비교해. 중간값하고 중간값하고 내가 찾고자 하는 값. 그래서 이것보다는 작네? 또 반. 알았죠? 이런 식으로 줍니다. 그러면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그러지 않고 우리가 잘 아는 NGD 기법으로 쓴다면, 그렇죠? 일일이 한 땀 다 찾아야죠. 자, 지금까지 그러니까 한번 자기의 생각해 보세요. 자, 스스로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 내가 지금 급해가지고 옷을 찾을 때, 뭔가를 찾아야 될 때, 옷장을 딱 열어가지고 왼쪽부터 하나씩 한 땀 한 땀 다 찾으셨던 분들은 나는 순차 정렬을 알았죠? 순차 정렬을 하셨던 순차 탐색 알았죠? 순차 정렬이 아니라 순차 탐색 이건 누구까지 한다? 중학교 2학년 그렇죠? 자 이제 여러분들은 대학교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실 분들이에요. 최소한 여러 알고리즘이지만 이 정도는 하셔야죠. 판씩 줄이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 탐색 알고리즘은 이제는 이제 코드를 어떻게 받냐 이거를 이제 자동화시키는 방법 우리가 하는 게 이렇게 알고리즘 알았어요. 그리고 그거 갖고 적용하는 거는 숫작업이고 이제 이걸 자동화해서 프로그램 만들고 싶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배우는 걸 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머리를 쓰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만들까? 자 그러면은 함수를 만들어요. def 그렇죠? binary search라는 걸 해요. 근데 내가 리스트가 여기 중에서 내가 원하는 값은 여기야. 그 x를 반환해줘. 이런 거죠. 그리고 탐색할 범위를 여러분들이 저장해 줘야겠죠.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탐색해라. 그리고 리스트 전체를 범위로 탐색을 처음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 알다시피 다시 몇 번 한지 몰라요. 전체가 n개가 있으면 여기가 숫자 위치 번호는 0 여기는 n-1 그쵸? 그러면 전체 길이가 렌이죠. 크기가 len a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 코드 이제는 기억하죠? 처음 0부터 시작해서 위치를 찾겠다. 그래서 while 반복문에 합니다. 그러면 이건 반드시 중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계속 무한반복 루프에 빠질 수 있으니까. 자, 스타트를 그러니까 0부터 시작해서 n-1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n보다 작거나 같아야죠. 그리고 이거 콜론 딱 명령은 그러니까 이 조건 명령 딱딱 하셔야 돼요. 이거 코드 칠 때 여러분 지금 그냥 코드 올라간 거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가지고 많이 하시는데 시간이 되시면 반드시 쳐보시는 게 좋으세요. 왜냐면은 나중에 왜 안 돌아가죠? 막 이래요. 보통 그러면 요거 이런 거 아니면 미스펠링 엄청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도 저번에 이렇게 쳤다가 여러분 그 다음 시간에 배울 삽입점열 그거 제가 이제 코드 한번 만들었거든요. 다른 자료 보고. 근데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지? 에러 막 떠요. 이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별거 아니지만 꼭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건을 만들어 주는 거죠. 뭐냐면 어떤 식으로 이 정렬 이제 나옵니다. 미드 중간 사이즈인데 그건 뭐예요? 우리 알다시피 첫 번째에서 끝까지 탐색한 것 중에서 반씩 나누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타트 플러스 엔드에다가 2를 나눠줘서 그렇죠? 합니다. 그거에 몫을 구하는 거죠. 두 개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만약 자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아까 그거 똑같죠? 반을 딱 나눴는데 내가 원했던 이 반 나눈 전체 크기에서 반이 나오는 미드 값이 내가 그쵸? 그 A라는 리스트에 있는 미드 값이 원소가 내가 찾고 싶어하는 X가 있어요. 오 대박 발견. 그러면 리턴에 뭐야 이 미드 값을 그때 갖고 놓으면 되죠. 밸류 값을. 근데 우리 알다시피 그래서 반복부터 파이썬을 찍어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번 주에 아마 작업을 해서 공지를 할게요. 그래서 자 보시면 elif하고 else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한꺼번에 조건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if else를 쓰잖아요. 근데 이제 elif, else if죠. elif. 그러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거죠. 뭐예요? x가
여기 중간값보다 크다면 내가 찾고자 하는 게 내가 찾은 이 미드보다 크다면 스타트 뭐예요? 하나씩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하나씩 오른쪽 범위로만 플러스 1씩 하나씩 증가시켜라.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그것도 아니라면 그쵸? 끝의 값은 여기서 요거로 가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요? 끝의 값에서 하나씩 줄여라. 이해되시는 거죠? 찾는 값이 더 적어요. 그러면 범위를 좁혀가지고 줄이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못 찾았어? 마이너스 1 반환해. 자,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저번에도 저한테 그 파이썬이 안 돼요 그러는데 이 코드가 봐봐요. 이 y라고 지금 이게 해서 그러는데 여기까지 묶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 리턴 이거는 바깥에 있어야 돼요. 지금 보시면 코드를 볼 때 프린트나 어떤 것들이 여기에 찍히는 거랑 여기 바깥에 있는 거랑은 틀리죠.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기 파이썬이 편하긴 한데 쓸모없는 코드를 생략해서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과값이 왜 안 나오죠? 이런 식으로 안 와요. 왜냐면 보통 그래서 C 언어나 자바는 이렇게 스타트를 하면은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가고 항상 뭐 이런 세미콜론으로 표시를 해줘요. 근데 이제 우리는 파이썬은 뭘 하냐면 다시 말하자면 이런 인덴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인덴트가 있냐 없냐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결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파이썬이 간결하고 좋지만 생략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리스트 D라는 게 리스트가 새로 갖고 온 거예요. 자, 여기서 찾아봐 원하는 값을 이 리스트에. 그럼 이 리스트에서 내가 원하는 게 36. 리스트에서 원하는 값이 50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함수 값을 집어넣는 거죠. 결국 우리 definition def가 함수라고 그랬잖아요. 그 함수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보통 우리가 아마 배웠을 거예요. fx는 ex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다가 36도면은 얘가 뭘 반환해줘요? 여기 들어갔다 나오면 71을 반환해주는 거잖아요. 이 여기 공식에 정해져 있는 걸 여기다가 x값만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리스트로 다 써야 되는 걸 간결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공식처럼 만들어주는 게 함수잖아요. 그렇죠? 우리 포문이 2개, 3개 이렇게 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중첩 함수랑 같은 거예요. 포문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fx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ex인데 예를 들어서 gx가 x 플러스 1이야. 그러면 이거 합성함수 배웠겠죠? g fx는 뭐예요? 한번 fx 갔다가 g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gx는 원래 x 플러스 1이지만 실제로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ex 플러스 1이 튀어나오죠. 값을 집어넣으면 실제로 만약 36이라는 가면 75예요. 3이 튀어나올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런 게 이제 이중 포문. 근데 그런 포문이나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은 벌써 시간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해되시죠? 보통 그래요. 반복문이. 지금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하냐? definition 함수를 정해 놓으면 그냥 함수에다가 집어넣으면 이렇게 공식화 해 놓으면 그냥 알아서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함수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5하고 마이너스 1이 튀어나올 겁니다. 왜? 여기 보시면 50이라는 숫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분명히 반띵한 25에서 36에서 오른쪽 왼쪽 이렇게 찾았을 거예요. 그래서 36이 여기 있으니까 찾은 거고 없으니까 쭉 아마 이쪽부터 봤을 거예요. 근데 쭉 다 봐도 없으니까 50이 없으니까 마이너스 1을 끝자리에 지금 있을 거라 이거죠. 그래서 이분 탐색은 값을 비교할 때마다 찾는 값이 있을 범위를 절반씩 좁혀가지고 탐색하는 효율적인 탐색 알고리즘입니다. 자료가 만약 1000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원하는 그러면 최악일 때 여러분은 한 땀 한 땀 1000개를 다 비교해야 돼요. 만약 5천만 명의 우리가 뭐 조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5천만 번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학교 수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근데 2분 탐색은 최악의 경우에도 10개만 비교하면 탐색을 마칠 수 있어요. 이걸 한번 말했더니 왜 10번이에요? 하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로그를 아시면 돼요. 로그는 이거죠.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이 로그를 취하면 되는, 이게 원래 이게 뭐예요? 바이너리 2의 n승이 1000일 때. 왜?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반씩 나눴잖아. 또 반. 그쵸? 그 A의 n승 아니에요? 이렇게 반, 여기 있는 데서 반반 하면은 4, 8. 이렇게 가잖아요. 그게 1000이 되는. 그러면 여기가 로그를 씌우면은, 그쵸? 이게 이 지수함수잖아요. 지수함수가 이 n을 찾을 때, 이 지수함수의 이거를 지수를 찾을 때 어떻게 해요? 로그 1000. 그리고 이게 2에 그러니까 이렇게 오는 거죠. 요 지수함수하고 로그 함수와의 관계 아셔야 되죠. 이거 잘 모르셨다면 아마 중학교 수학 시간에 열심히 주무셨던 거예요. 그렇죠? 이거죠. 1000개인데 500개, 250개 이렇게 또 떨어지죠. 반씩 계속 나누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8, 4, 2, 1 이렇게 좁혀가는 이분 탐색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분 탐색의 계산 복잡도는 로그를 취한 값이에요. 로그 n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알다시피 1이죠. 그 다음에 로그 12일이죠. 11일 때 잠시만요. 왜 갑자기 이러지? 2는 지금 2니까 바이너리니까 2는 1이죠. 2의 1승이 2가 되니까. 그쵸? 로그 우리 알다시피 2의 2 미수가 이거죠. 2잖아요. 우리 이거 어떻게 했어요? 2의 제곱해서 같은 1이니까 이거 앞으로 튀어나와서 2 이런 식으로 계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로그 n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설명을 했어요. 제가 지수함수를 바꾼 거. 지수함수의 n승을 나타내는 게 로그 함수니까. 순차 탐색 계산 복잡도인 5의 n보다 훨씬 효율적이죠. 여기 설명했어요. 그래 주민등록증 찾는다 그러면 5천만 번 해야 된다 했고요. 근데 또 거기다 결과가 없어. 알고 봤더니 우리나라 사람이 국적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그쵸? 5천만 번 하고 헛고생하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1 태어난다 이거죠. 그래서 2분 탐색으로도 이걸 계산해 보면 이렇게 계산 집어넣으면 되죠. 25.575니까 26명의 주민등록번호만 같은지만 알면 된다는 거죠.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여러분 5천만 번 할 걸 26번만 하면 돼요. 즉 이게 여러분들의 워라밸이 될 수 있냐가 결정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2분 탐색 알고리즘을 한번 만들어 본다면 처음에 종료 조건이 항상 있어야 되죠. 주어진 탐색 대상이 비어 있다면 탐색할 필요가 없고 그 찾는 값과 주어진 탐색 대상의 중간 위치값을 비교하고 찾는 값과 중간 위치값이 같다면 그거 중간 위치값을 결과값으로 반환하면 되죠. 찾는 값이 중간 위치값보다 크면 뭐예요? 왼쪽 무시하고 오른쪽 대상으로 2분 탐색 함수를 재기호출하고 찾는 값이 중간 위치 값보다 작다면 오른쪽 값 정렬되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오른쪽 값 무시하고 중간 위치의 왼쪽을 대상으로 2분 탐색해서 재기호출하면 됩니다. 좀 시간이 좀 예. 잠시만요. 좀 여기는 실습은 잠시 쉬었다가 할게요.